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KT와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40승 1무 2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두산 원정 3연전에서도 위닝 흐름을 만들며 상위권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69경기에서 36승 1무 3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기복은 있지만 LG와의 홈 3연전에서 2승을 가져오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KT 선발은 오원석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5점대 후반이고 6월 들어서도 2경기에서 10이닝 9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특히 홈 평균 자책점이 7점대 중반으로 높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기아 선발은 제임스 네일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 롯데전에서 6이닝 무실점, 키움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평균 자책점도 2점으로 현재 컨디션은 좋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입니다. 시즌 전체 타선은 강하지만 최근에는 폭발력보다 필요한 점수를 꾸준히 만드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입니다. 타선 흐름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LG전에서 접전 승리를 만들며 분위기 반등은 충분히 만든 상태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KT가 5승 1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서는 KT가 6대5, 8대3, 8대3으로 모두 승리했고 기아는 수원 원정에서 KT 마운드와 타선 흐름에 밀리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대결 흐름은 KT가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 차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원석은 최근 실점이 많고 홈에서 불안한 반면 내일은 6월 들어 확실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기아 타선이 폭발적인 팀은 아니지만 선발 안정감에서 앞서는 만큼 승패는 기아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득점은 내일의 흐름과 기아 타선의 최근 기복을 고려하면 크게 열리기보다는 낮은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기아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키움과 롯데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26승 1무 4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나쁘지 않지만 삼성 원정 3연전에서 모두 패하며 타선 흐름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26승 2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로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SSG 원정 3연전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키움 선발은 알칸타라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7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한화전에서 7이닝 1실점,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 SSG전에서 7이닝 3실점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에도 3전 전승,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롯데 선발은 이민석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6점대 중반입니다. 다만 6월 들어서는 LG전 6이닝 5실점이 있었지만 한화전에서는 5점 1이닝 무실점으로 버틴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긴 이닝 안정감은 알칸타라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후반입니다. 마운드는 최근 안정적이지만 타선이 꾸준히 점수를 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원정에서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 SSG전에서도 꾸준히 출루와 장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알칸타라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롯데가 4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고척에서는 3경기 모두 저득점 흐름이었고 키움도 홈에서는 롯데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롯데의 타선 흐름은 더 좋지만
선발 안정감은 키움이 확실히 앞섭니다. 알칸타라가 최근 꾸준히 개선되는 투구를 하고 있고 키움도 홈에서는 마운드 중심으로 버티는 경기가 많습니다. 이민석도 최근 내용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아 대량 실점보다는 접전 흐름으로 보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키움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LG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42승, 2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기아 원정 3연전에서 1승 2패로 밀리며 살짝 주춤했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69경기에서 34승 2무 3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기복이 있지만 전날 KT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이정용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6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6점대 후반이고 직전 KT전에서도 5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피안타가 많고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막아주는 흐름은 부족합니다. 두산 선발은 벤자민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기아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패전이 됐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5월에는 NC전, KT전, 하나전에서 모두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승패보다 투구 안정감은 확실히 괜찮은 선발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후반입니다. 타선은 여전히 강하고 장타와 연결 능력 모두 살아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아전에서는 2경기 연속 4득점 이하에 그쳤고 마운드 실점도 적지 않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타선 기복은 있지만 최근에도 안타 생산 자체는 나쁘지 않고 LG 선발 이정용의 불안한 흐름을 생각하면 득점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LG가 4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잠실 맞대결 특성상 접전도 많았고 두산도 LG를 상대로 완전히 밀린 흐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성적과 타선임은 LG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발 매치업만 놓고 보면 두산 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정용은 최근 실점 흐름이 크고 두산은 벤자민이 초반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승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LG 타선 화력이 강하고 두산도 이정용 상대로 득점 가능성이 있어 점수는 어느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산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NC와 S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66경기에서 31승 1무 3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하나와의 홈 3연전을 모두 가져가며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27승 2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1무 7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롯데전에서도 1무 2패로 밀리며 마운드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토다 나츠키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KT전에서 5이닝 7실점으로 흔들렸고 6월 평균 자책점도 7점대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 관리가 나은 편이고 4월 SSG전에서는 사이닝 1실점으로 버틴 기록이 있습니다. SSG 선발은 앤서니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삼성전에서는 5.1이닝 4실점으로 아쉬웠지만 그전 KT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원정 평균 자책점이 6점대 중반으로 높고 SSG 불펜 흐름까지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입니다. 팀 타율도 3할을 넘고 있고 최근 홈 경기에서 하나 마운드를 상대로 꾸준히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SS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입니다. 타선이 완전히 죽은 흐름은 아니지만 실점이 너무 많고 경기 후반 마운드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합니다. 다만 맞대결 평균 득점이 양팀 모두 6점 이상으로 높았고 5월 맞대결에서도 10대5, 7대6, 7대7처럼 점수가 많이 열린 경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만 놓고 보면 양쪽 모두 확실한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 분위기와 타선 흐름은 NC 쪽이 더 좋습니다. NC는 홈에서 한화 3연전을 모두 잡으며 상승세를 탔고 SSG는 최근 마운드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 모두 피안타와 실점 위험이 있어 점수는 어느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NC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5번째 경기 한화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2승 1무 3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로 흐름이 많이 내려와 있고 최근 원정 6연패를 당하며 타선도 답답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9승 1무 2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흐름이 좋고 키움과의 홈 3연전도 모두 잡아내며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한화 선발은 박준영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키움전에서는 6.1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지만 아직 선발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6월에는 피홈런이 늘어난 점이 변수입니다. 삼성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삼성전과 NC전에서 실점이 늘긴 했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꾸준히 이닝을 먹어주는 안정적인 선발입니다. 특히 원정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초반으로 매우 좋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화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시즌 전체 득점력은 좋지만 최근에는 타선 연결이 끊기고 원정 연패 과정에서 득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후반입니다. 폭발적인 경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키움전처럼 적은 점수차 경기에서도 마운드와 불펜이 버티며 승리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삼성과 5승 1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열린 4월 맞대결에서는 삼성이 6대1, 13대5, 6대5로 모두 승리했고 한화 마운드를 상대로 꾸준히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과 맞대결 모두 삼성 쪽이 우세합니다. 한화는 홈으로 돌아오지만 최근 타선 흐름이 떨어져 있고 삼성은 후라도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도 홈에서는 장타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삼성도 후라도의 6월 실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변수입니다. 그래도 승패만 놓고 보면 삼성 쪽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와 주니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64경기에서 34승 2무 2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2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2무 3패를 기록했고 최근 교류전에서도 마운드 중심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 팀 방어율이 1점대 후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64경기에서 22승 1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원정에서는 29경기 6승 1무 22패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다케마루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2.76입니다. 최근 세이브전에서는 7.2이닝 1자책으로 좋은 투구를 했고 4월 주니치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발입니다. 주니치 선발은 카네마루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2.43입니다. 시즌 성적 자체는 좋지만 원정에서는 4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시즌 요미우리전에서도 7이닝 2실점에도 패전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컨디션은 나쁘지 않지만 득점 지원이 부족한 것이 부담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2점 초반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만 타선 역시 폭발력은 크지 않아 접전 경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수준에 머물고 있고 원정 경기력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승리한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점수를 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요미우리가 5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도쿄돔에서는 이전 전승을 기록했고 평균 실점도 1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은 양팀 모두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팀 전력과 최근 흐름 그리고 홈 경기력까지 고려하면 요미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타선이 강한 팀은 아니지만 최근 주니치 불펜과 원정 마운드 흐름을 고려하면 경기 후반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요미우리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64경기에서 34승 1무 2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8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히로시마 상대로는 이번 시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62경기에서 23승 3무 3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1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부족한 팀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요시무라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3.83입니다. 직전 소프트뱅크 전에서는 5.2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히로시마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해왔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프레디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3패, 평균 자책점 3.58입니다. 승리는 없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고 최근에도 꾸준하게 5, 6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 지원이 부족해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타선 침체가 심한 편입니다. 히로시마 역시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후반으로 공격력이 강한 팀은 아닙니다. 최근 승리한 경기들도 대부분 저득점 경기였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야쿠르트가 6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평균 실점도 1점대 초반으로 히로시마 타선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팀 모두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닙니다. 선발도 안정적이고 맞대결 역시 저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승패는 상대전적 우위가 있는 야쿠르트 쪽이 좋아 보이고 득점은 낮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니오넴과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니오넴은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7승 3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9승 1패로 리그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63경기에서 37승 2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7승 3패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니오넴 선발은 이토 히로미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7승 3패, 평균 자책점 2.77입니다. 최근 완봉승 포함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입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오치루스케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7승 1패, 평균 자책점 1.43입니다.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투수 중 한 명이며 최근 2경기에서도 15이닝 3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니오넴은 최근 10경기 팀 방어율이 1점대 중반이고 타선도 꾸준히 살아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타선 흐름이 좋지만 최근 니오넴만큼 압도적인 상승세는 아닙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가 8전 전승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니오넴은 맞대결 평균 실점이 8점이 넘을 정도로 크게 고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 전적은 소프트뱅크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니오넴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홈 경기와 최근 마운드 안정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선발 매치업도 크게 밀리지 않는 만큼 승패만 접근한다면 니오넴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니오넴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